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명리를 사랑하는 김명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운 확인하기 영상입니다. 만세력 사이트나 어플에 태어난 년, 월, 일, 시간을 넣으시면 이렇게 본인 사주가 만세력으로 변환이 돼서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어플과 사이트가 사주원국 8글자가 가장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부분이 대운입니다. 이건 제 사주인데요. 1, 11, 21, 30일. 이 숫자는 대운수라고 하고요. 제 대운이 한 살 단위로 바뀐다는 걸 의미합니다. 만일 이 부분이 2라면 그분은 10년의 흐름이 2살, 12살, 22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저는 무신, 기유, 경술 대운을 지나 신의 대운에 있고 신의 대운 전체 10년 중에 올해 기해년은 후반기인 8년 차에 있습니다. 해대운 후반기에서 다음 대운인 자대운으로 가고 있습니다. 월주를 기준으로 대운이 60갑자 순서대로 진행되는 걸 순행이라 하고 반대로 진행되는 걸 역행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대운이 몇 살 단위로 바뀌고 어떤 대운에 몇 년 차에 있고 순행인지 역행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인생의 큰 흐름을 살피는 데 꼭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환하게 웃어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먼저 후학들에게 인자론의 귀한 가르침을 전해주신 고 박일호 선생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인자란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나 조건이 되는 요소를 뜻합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명리에서 사용하는 12개의 지지는 각각 고유한 인자를 지니고 있는데요. 각각의 지지 글자는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나 조건이 되는 고유한 요소를 갖고 있고 이 요소의 발현은 원국에 그 글자가 있거나 운에서 왔을 때 실질적, 현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자수대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수하면 강한 음속 양의 시작, 한겨울, 한밤중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자수대운은 음기가 강한 시절입니다. 동적이기보다는 정적인 기운이 강한 시절이고 확산하고 발산하기보다는 수렴하고 응축하려는 기운이 강한 시절입니다. 크고 빠른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내실을 추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드러내는 걸 양으로 본다면 감추는 걸 음으로 볼 수 있는데 자수는 음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자수대운에는 비밀, 말 못할 사연, 드러내기 불편한 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미지의 영역, 정신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이 강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수를 종교, 철학, 교육, 연구, 개발의 인자로 보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활동, 무형의 것을 통한 경제활동을 하기에 긍정적인 시기로 봅니다. 예를 들어 내년 경자년을 정신적인 에너지가 많이 활성화될 시절로 본다면 학생들의 모의고사 평균 성적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그에 따른 사교육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예상해 볼 수도 있겠죠. 둘째, 자수대운은 강한 음기 속 새로운 양기, 12지지 12단계의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시절입니다. 1년 365일 중 밤이 가장 긴 날은 동지지만 동지 이후로는 차츰 밤이 짧아지는 것처럼 당장 빠르고 뚜렷한 변화가 아니더라도 변화의 시발점이 될 만한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양기를 새 생명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더불어 동물 쥐는 다산의 상징이죠. 그래서 자수는 번식의 의미와 함께 생식, 성과 관련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신이라던가 생식기 건강 쪽 이슈, 성과 관련된 일, 애정사의 발생 및 왜곡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수를 욕망이 강해지는 시절로 보기도 하는데 이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자수대운은 계절에 비유하면 한겨울, 한밤중입니다. 활동성에 제약이 따를 수 있는 시절, 휴식 및 재충전의 시절로 보기도 하는데요. 소송, 이사, 이직 등은 이 시기엔 추천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지연지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바탕으로 내실을 추구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혼자 하는 일, 고정적이고 조용한 일, 야간 근무, 몸보다 머리로 하는 정신적인 일, 창조적인 일, 무형의 재화를 다루거나 장소와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는 일 등은 자수대운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예상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자수대운에 계신 선생님들, 강사분들을 많이 배웠는데요. 학사 일정이 고정적인 교사분들에 비해 강사분들의 변화 양상이 좀 더 뚜렷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 내년 경자년 자수를 유흥의 인자로 본다면 밤에 음식과 술을 함께 파는 식당이나 술집들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야식 배달이나 대리운전 쪽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예상해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이번엔 자수운에 유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볼게요. 우선 욕망이 강해져서 오는 부작용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를 치거나 당하는 것 모두 욕심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법적 도용이나 표절 문제도 주의해야겠죠. 예를 들어 어떤 컨셉이나 특정 아이템으로 그 브랜드가 잘 되면 유사한 컨셉 브랜드들이 막 생기는 것처럼요. 지금도 그런 면이 있지만 내년 경자년엔 유튜브 같은 무형 컨텐츠에서 다른 사람 아이디어나 컨셉을 베끼는 현상이나 그로 인한 시비, 갈등 상황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모방을 하기도 하고 모방을 당하기도 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축토대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축토하면 가장 추운 시절, 깊은 새벽 조용한 시절을 기억해 주세요. 첫째, 축토대운은 가장 추운 시절, 조용한 시절입니다. 자수운과 비슷하게 정적인 기운이 강한 시절이고 확장하고 발산하기보다는 수렴하고 응축하려는 기운이 강한 시절입니다. 고정적이고 조용한 일, 변화 적은 반복적 업무, 정신적인 일, 수면이나 휴식에 관련된 일, 해외 진출 등은 축토대운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예상합니다. 큰 틀에서 자수대운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축중지장간 신금을 금고, 금융의 물상으로 보기도 해서 은행처럼 금융과 관련이 있는 직장이나 회계나 총무처럼 돈을 다루는 일의 인자로 보기도 합니다. 상담에서는 축운이나 원국에 축을 가진 내담자분 중에 세무회계 사무실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은행원분도 있었고 자산관리사분도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축대운의 특징 중 하나인 연결되는 점이 대인관계에서는 사람끼리 연결되거나 단체에 가입한다거나 각종 기관과 연결된다거나 집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올해 1월 을축월에 가족 상담이 다른 달에 비해 많았습니다. 작년 개축월에는 같은 공연팀의 배우분들을 상담해드렸던 적이 있고요. 또 하나의 예로 축중개수를 커피 내리는 물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만일 축토대운의 카페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매장 규모를 작게 하시되 개인 브랜드보다는 집단적인 형태의 프랜차이즈가 유리해 보이고 유동인구 중심의 상권보다는 거주인구 중심의 상권, 동네 상권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명리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는 이런 식으로 지지 인자를 바탕으로 사례 중심으로 해석을 확장해보는 연습을 추천드립니다. 축토 물상 중에 병원, 요양원, 장례식장 등도 있는데 이런 기관 근처 혹은 병원 안에서 카페나 매점을 하신다면 더욱 안정적이겠죠. 다만 큰 틀에서 보면 자대운, 축대운 모두 한겨울이고 깊은 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활동성이나 속도에 제약이 걸릴 수 있으니 어떤 일을 추진하실 때 안정성을 우선 기준으로 삼으시길 추천합니다. 친한 정축일주 동생이 있는데요. 본업은 배우예요. 그 친구가 몇 년째 배우 활동하면서 작품이 없을 땐 시설관리 일을 하고 있는데 정축일주가 12운성으로 정화인묘지잖아요. 보통 4명씩 조별로 일을 하는데 전등 교체하는 걸 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등이 정화물상이고 정화후천수가 3, 4인데 넷이서 전등 교체한다는 점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업 중에 유독 이 일을 오래 지속한 이유를 물었더니 배우 스케줄이 생겼을 때 다른 일에 비해 편의를 잘 봐줘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아, 이렇게 자기 사주 물상과 어울리는 모습으로 사는 경우도 있구나 하고 신기해서 혼자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물상의 세계는 공부할수록 신비롭고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둘째, 축에서 인으로 대운이 바뀌는 시기는 큰 변화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2지지 전체로 본다면 축대운은 해자축 겨울 30년에서 인묘진 봄 30년으로 음양과 계절이 변하는 전목 구간인데요. 그래서 축과 인대운은 다른 대운에 비해 변화가 큰 시절로 봅니다. 축에서 음운동으로 응축되어 있던 에너지가 인에서 양운동으로 펼쳐지면서 크고 빠른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디테일은 원국과 세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살펴야 하지만 축대운 후반이나 끝 무렵엔 크고 빠른 변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운을 역행하는 경우에는 반대니까 인대운에서 축대운으로 들어올 때 큰 변화 변동이 많을 수 있겠죠. 이번엔 축토운에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볼게요.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건강관리가 늘 중요하지만 축대운 자체로 건강 불안의 인자로 보기도 하기에 특히 중년이나 장년기의 축대운은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보험을 늘려두는 것도 좋고요. 2009년 기축년에 저는 일간 임묘해였는데 기축년 내내 치료받으면서 요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다행히 보험이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던 기억이 나네요. 돌이켜보면 임묘운이 불안하고 답답하기도 했지만 1년 내내 쉬고 책 읽고 바람 쐬러 다니고 살면서 그때처럼 한가하게 지냈던 적이 없었어요. 분명 강제 휴식기로 시작했지만 어느 정도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겪은 것 외에도 축운의 관절이나 디스크라든지 건강 문제 발생한 경우를 많이 봐서 상담할 때도 축대운 막 들어오셨거나 축대운을 앞두고 계신 분께는 보험 있는지 여쭙고 더 드시라고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천간, 을목, 기토, 지지, 사화, 축토를 곡각이라고 해서 디스크나 관절 쪽 트러블의 인자로 보는데 요즘은 워낙 스마트폰, 컴퓨터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거북목이나 터널 증후군, 척추 측만 등 자세 문제로 인한 질환이 늘어나는 추세라 꼭 사주 때문이 아니더라도 자세 교정이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다리를 꼰다거나 짝다리 짚는 것처럼 안 좋은 자세를 안 하는 거겠죠. 오늘은 인목대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목하면 역동적이고 변화가 큰 시절을 기억해 주세요. 천계어자, 지벽어축, 인기어인. 하늘 기운은 자에서 시작되고 땅 기운은 축에서 시작되고 사람 기운은 인에서 시작된다는 말인데요. 축까지 음운동으로 응축되었던 에너지가 인에서 양운동으로 펼쳐지면서 크고 빠른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어둡고 추울 수 있습니다. 인시에 해당하는 새벽 3시 반에서 5시 반 사이에 어떤가요? 어둠과 쌀쌀함이 남아있죠. 그래서 인대운을 해석할 때는 시작되는 환경, 개척되는 환경, 바쁜 환경, 다소 험한 환경으로 보기도 합니다. 역동성이 큰 만큼 부작용도 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인대운이 오면 대체로 주관이 뚜렷해지고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활동 반경과 규모도 커질 수 있습니다. 활동 반경이 큰 일, 이동이 많은 일, 스타트업, 신규 창업, 철거나 건설처럼 뭔가를 허물거나 새로 만드는 일, 기획,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일, 다소 험한 환경에서 하는 일, 기반이나 기초가 되는 일, 고위험, 고수익적 요소가 있는 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위험, 고수익이 인목대운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묻고 더블로 컷! 인목운에 대단히 과감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인목운에 되게 조심스러워지기도 합니다. 호랑이가 먹이를 사냥할 때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살금살금 움직이다가 순간적으로 확 하고 덮치죠. 주변 인목일지 분들 보면 구성이 달라도 대체로 과감하고 시원시원한 면이 있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심사숙고했던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듣는 입장에서는 되게 깜짝 발표 느낌인데 당사자는 되게 심사숙고해서 발표한 것 같은, 그리고 인목일지 분들 특유의 그 점잖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인목 특징 중에 빠르고 급한 부분도 있지만 그건 순간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남녀 공통적으로 중후하고 점잖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갑인일주신데 되게 침착하고 과묵하세요. 그런데 차 타고 나들이나 드라이브 다니시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상담에서 인대운은 대부분 이직이나 이사 관련 상담이었는데요. 자의적 이동보다는 타의적 이동, 갑자기 이동, 원거리 이동 등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자의적 이동이 아예 없던 건 아니고요. 이런 모습들을 인목과 인대운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글자가 원국에 있건 운에서 오건 글자 자체의 인자는 동일합니다. 이번엔 인목운에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볼게요. 인목운의 주관이 강해지고 권력과 권위에 대한 욕망이 강해지다 보면 경쟁도 심해질 수 있고 시기 질투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구설, 시비, 관제, 소송 등도 주의해야겠죠. 나온 지 10년이 지났지만 역주행에서 올해 유독 화제가 되었던 영화 타짜, 그 중에서도 특히 김웅수 선배님이 연기하신 곽철용 캐릭터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그 곽철용 캐릭터가 지지 인목 혹은 인목운의 특징과 부작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묻고 더블로 가. 할 때 그 승부수를 던지는 모습이라든가 자기 돈을 잃게 만든 고니한테 역으로 내 밑에서 일해볼 생각 없냐고 제안하는 모습, 고니한테 자신이 어떻게 건달로 그 자리까지 왔는지 얘기하다가 죽을 때도 그냥 훅 가는 모습 등은 인목운의 특징과 부작용을 잘 비유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인목운에는 급성장하고 스케일이 커질 수도 있지만 실속이 약해진다거나 부작용도 그만큼 강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양기가 강한 남성분들이요. 이 부작용은 대체로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순행으로 축에서 인으로 왔거나 역행에서 인에서 축으로 가거나 두 경우 모두 보험을 추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결과를 빨리 보려거나 승부를 빨리 내려고 하다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을 치열하게 해서 과감하게 결정을 했다고 해도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묘목대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묘목하면 바쁘고 이동이 많은 시절을 기억해 주세요. 까지 음운동으로 응축되어 있던 에너지가 인에서 양운동으로 펼쳐지고 이렇게 펼쳐진 활동성이 인목운보다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절이 묘목운입니다. 다만 인목에 비해 묘목은 음적이어서 스케일이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목이 이런 움직임이라면 묘목은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얼씨구 절씨구. 묘대운에는 이사와 이직, 업종 변경 등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 여러 번 나타나기도 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묘대운에 이사 3번 하신 분도 봤고 이직을 2번 이상 한 분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평일엔 지방의 직장 근처에서 살고 다른 서울로 올라오는 식으로 왔다 갔다 생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엔 이 시기에 집을 하나 더 산다거나 상가를 더 산다거나 부동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갖고 있는 부동산이 정리가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찾아오신 경우도 있었고요. 새로운 변화가 활발히 일어나는 만큼 반대로 기존 상황의 해체, 정리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해체 정리작용은 때로는 가족 구성원 간의 분가 혹은 독립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상복 입을 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언제나 음양적인 관점으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액션이 있으면 리액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운을 살피시는 걸 추천드려요.
요약하면 이동 변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동 변화의 예비 단계의 해체 정리 작용이 동반되는 시절이 될 것 같습니다. 토끼가 뛸 때 깡총깡총 뛰는 것처럼 묘대운에는 운의 기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정성보다는 미정성이 좀 더 강한 시절로 봅니다. 사업이나 부동산 계약 같은 중요한 결정은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걸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뒷목을 생명들이 막 모습을 드러내는 시절로 본다면 묘목은 각자의 성장과 개성이 뚜렷해지는 시절로 볼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일지나 월지가 묘목인 인연들이 몇 명 있는데요. 패션에 관심이 많고 부지런하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묘목에 해당하는 시간은 이른 새벽부터 아침이죠. 축대운을 밤에 하는 일, 조용한 일의 인자로 봤다면 묘대운은 아침 일찍 하는 일,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의 인자로 봅니다. 물상으로 보면 묘목을 어린 생명, 사람으로 치면 아이들이나 청소년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묘대운을 교육이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의 인자로도 봅니다. 사례 중에는 문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청소년 수련관에서 근무한다거나 만들고 꾸미는 기획 업무, 웹디자이너, 공간을 꾸미는 인테리어, 건축 설계 등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으로 묘목물상 중에 곡물, 과일, 야채, 어류도 있는데 이른 시간에 곡물, 과일, 야채, 어류가 모이는 곳이 어디일까요? 네, 농수산물 시장입니다. 새벽부터 엄청 활기차고 분주하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농수산물들이 모여드는데 팔려서 소비자들에게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거죠. 경매 결과와 물가 변동에 따라 그날 상인분들의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고요. 지역시장은 묘대운의 활동적이고 변화가 많은 특징을 잘 드러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묘목운에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볼게요. 바로 대인관계 관리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멀어지거나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여기엔 부부, 형제, 친척, 친구, 직장인연 등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사나 이직을 통해 자연스레 멀어지거나 어떤 사건을 통해 멀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자발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두거나 하는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라는 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나를 좋아해 줄 수는 없겠죠. 차라리 묘대운은 미움받을 용기를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일부러 싸우자는 의미는 아닌 거 아시죠? 사람에 대한 기대는 낮추고 이해는 높일 수 있는 명리 공부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바쁘시더라도 자존감을 높이고 지켜줄 수 있는 나만의 취미나 활동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은 진토대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토하면 변화무쌍, 봄과 여름의 환절기를 기억해 주세요. 자는 쥐, 축은 소, 이는 호랑이, 묘는 토끼, 이렇게 12지지 글자마다 상징하는 동물들이 있는데 진토의 상징 동물인 용은 유일하게 실체가 없는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그리고 옛부터 용은 임금과 그 권력을 상징하기도 했죠. 임금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하고 임금의 옷을 용포라고 한 것처럼요. 그래서 진토의 인자 중에는 리더십, 권력 추구 성향, 지배심리, 큰 포부와 이상 등도 있습니다. 진토운이 오면 이러한 마음, 이러한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과할 경우 그로 인한 트러블도 생길 수 있겠죠. 허풍, 허세, 거짓말, 사기 등의 피해, 가해 모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개운법 영상 할 때 파주 장릉에서 촬영한 용문양인데요. 토끼눈, 낙타머리, 사슴뿔, 소귀, 뱀목, 잉어비늘, 돼지코 등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이라 여러 동물의 외형적 특징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진토를 상상과 모방의 인자로 봐서 아이디어라던가 특허 관련 사업, 특이한 일과 인연이 되는 인자로 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시절에 소송할 일이 생긴다면 특허 관련 문제나 무단도용, 위조, 사기 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진토인자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바로 변화무쌍함과 종합성인데요. 심경변화, 현실변화 모두 많아질 수 있고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복잡하게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다단, 다사다난할 수 있는 시절입니다. 따라서 진토대운에 계신 분 사주를 풀 때는 운 자체의 변화량이 크고 복잡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소로 치면 간판에 종합상사, 종합운동장처럼 종합이 붙는다거나 백화점, 마트, 쇼핑몰, 시장 등도 진토물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확장해서 본다면 유통, 무역의 인자로도 볼 수 있겠죠. 상담에서는 광장시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셨고요. 온라인 쇼핑몰이랑 백화점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 주변 배우들 중에도 진토 있는 경우가 많고요. 큰 틀에서 일의 형태가 낯설거나 다루는 아이템이 특이한 경우면 진토대운의 모습과 어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무진, 임진 일주이시고 진토 공부할 때 부모님 살아오신 거랑 비교하면서 공부했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진토 특징처럼 사업하시고 무역하시고 제가 어렸을 때 사기 피해를 당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진토 인자와 겹치는 점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소름.
부모님 외에도 주변에 병진, 무진, 임진 인연들이 있고 진토 있는 분들이 자기만의 노하우나 꿀팁, 레시피를 활용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예를 들면 기존의 레시피를 살짝 바꿔서 자기 입맛에 최적화된 조리법이나 색다른 별미를 만들어낸다거나 그 백종원 대표님이 음식 만드는 것처럼요. 음식 외에도 매력이 다양한 분들 같아요. 진토를 특허와 히트, 대박의 인자로도 보는데 요즘 히트치고 대박 가장 많이 터지는 곳이 어딜까요? 구독, 좋아요, 네, 유튜브죠. 자기만의 노하우, 꿀팁, 레시피, 창의성과 개성을 드러내기에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토를 발명, 실험, 모험의 인자로도 봅니다. 로도. 오늘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죠? 진토를 발명, 실험, 모험의 인자로도 봅니다. 발명 실험하니까 크리에이터 허팝님이 떠오르는데요. 허팝님도 무진년생으로 진토가 있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이번엔 진토운에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볼게요. 바로 이상과 현실의 균형입니다. 이상 혹은 대박을 추구하는 마음이 과해지면 현실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준비 없이 새로운 일에 뛰어드는 것과 욕심이 과해서 무리수 두는 걸 이 시절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인관계로 인한 갈등이나 고립도 주의해야 합니다. 진토를 오명오인의 인자로 보기도 합니다. 특히 본인이 중간에서 타인의 말을 전달할 때 그게 본의 아니게 왜곡이 돼서 오해나 불편함을 겪는 경우를 성별과 세대가 달라도 비슷하게 억울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추측컨대 진토 자체의 변화무쌍함이 이런 패턴으로도 발현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토는 일이건 사람 관계건 평소보다 더 확실하게 처리하고 확실히 선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화대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화하면 낮과 여름의 시작을 기억해 주세요. 사화는 업무와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 계절로는 여름이 시작되는 시절로 보는데요. 사대운을 대체로 인생에서 아주 바쁜 시절, 활동성이 강한 시절로 봅니다. 사화운에는 할 일이 많아서 힘들 수는 있어도 할 일이 없어서 힘들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제가 유튜브에서 시간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요. 우리가 뭔가에 몰입하면 할수록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는 영화를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하고 지루한 영화를 보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고 하는 것처럼요. 사대운은 대체로 빠른 시절이니 체감 속도가 빠르겠죠. 순식간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화운을 잘 활용하기 위해선 변화를 살피고 맞춰갈 수 있는 순발력과 유연성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런데 변화가 빠르거나 다양하게 나타날 경우 그걸 체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네,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바빠서 좋을 수도 있지만 바빠서 번거로울 수도 있는 시절이 사화대운입니다. 사화를 일로 본다면 이동이 많거나 운송, 배송 등 이동 속성을 가진 업무. 예를 들면 운송업, 쇼핑몰, 배달업, 구매대행, 무역, 영업직, 외근직, 파견직 등과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사중경금을 금융의 물상으로 보기도 하고 퍼지는 속성을 유명세 또는 언론방송의 인자로 보기도 합니다. 전기, 전자, 통신의 인자로도 보고요. 연예인, 유튜버, 강사 등 나를 드러내거나 인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업종에서는 사화운 체감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상담으로는 쇼핑몰이나 인터넷 관련 일 하시는 분들에게 사화를 받고요. 배우들과 스태프분들 사주에서도 받습니다. 공연이나 촬영마다 장소가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역마 속성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항공사 내근직 분도 계셨고요. 디스플레이 쪽 일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휴대폰 판매 일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운에서 올 패턴을 예상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원국과 운에서 부여된 인자들이 실제 삶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예전에 나왔던 축토처럼 사화도 단체의 인자로 보는데요. 협회나 단체 가입, 단체 생활, 프랜차이즈 등과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을지로 쪽에 보면 조명상가들이 있는데요. 사화물상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테크노마트, 전자랜드 이런 장소도 진토의 유통 종합성, 사화의 전기, 전자, 통신물상으로 볼 수 있겠죠. 혹시 사대운의 자영업이나 사업을 준비하신다면 이렇게 같은 업종이 모여있는 장소나 형태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사화를 인격 수양의 인자로도 보는데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과 화해하고 남과도 화해하고 근면, 성실, 겸손, 효자, 효녀 등의 인자로도 봅니다. 제 경험으로 어린 나이에 사대운에 있거나 사대운을 겪은 분들께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엔 사화운에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볼게요. 바로 구설수와 배신입니다. 사화 자체가 퍼지는 속성이라서 구설이나 허위사실 등도 다른 시절에 비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게는 누가 내 욕을 한다거나 나를 모함한다거나 할 수 있고, 확장하면 가짜뉴스, 규모가 큰 진실공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배신 같은 경우는 사화운의 변화가 빠른 특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중 하나인데요. 변화를 주체적으로 하는 쪽보다는 변화를 통보받고 변화를 수용해야 하는 쪽에서 배신감을 느끼겠죠. 솔직히 나만 조심한다고 예방되는 부분도 아니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반대로 저도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배신감을 준 적도 있고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배신감도 커지는 것도 알고 기대를 내려놓으면 괜찮겠지 하고 머리로는 알지만 그게 말처럼 쉽나요? 막상 그 상황이 오면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둘, 셋, 그러려니 해도 잘 안 돼요, 이게. 네. 사화대운 지나오신 선생님들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사화대운은 구설을 주의하고 만일의 변화에 대비하자. 오늘은 오화대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화하면 강한 양에서 음으로의 시작. 한여름, 한낮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들 혹시 이 멘트 낯익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자수의 반대편에 있는 기운이 오화이고 자수운의 반대편에 해당하는 시절이 오화운입니다. 좌우충. 그럼 자수운은 지연 정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으니 오화운은 반대로 빨리빨리 진행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화 역시 지연 지체의 특징을 보입니다. 오화운이 자수운과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빠르게 진행되다가 지연이 된다거나 너무 빨리 가려다가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저도 이걸 너무 빨리 발음하려다가 결과적으로 지금 4번째 녹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창 여름 성수기에 휴가 갈 때 어떤가요? 운전할 때는 국도보다 고속도로가 더 빠른 것 같았는데 오히려 시간은 더 걸렸던 경우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여행 갈 때도 이륙하면 빨리 날아가지만 이륙 전에는 공항에서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요. 이걸 남녀관계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친해졌는데 썸이 오래 간다거나 교제는 빨리 진행됐는데 결혼은 늦어진다거나 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죠. 이렇게 오화는 역마이면서 지연 지체의 인자도 있습니다. 자수를 주로 음적 도화의 기운으로 본다면 오화는 양적 도화의 기운으로 보는데요. 사화처럼 인기를 바탕으로 하는 일, 문화예술과 관련된 일, 외적으로 드러내는 형태의 일, 시각적 요소가 중요한 일의 인자로 봅니다. 저는 이걸 주변 배우들 사주에서 많이 봤고요. 감독님이나 연출, 사진, 마케팅 쪽에서도 봤습니다. 미술 디자인 쪽 분들도 있었고요. 사화, 오화 공통적으로 전기, 전자, 통신, IT 산업 쪽 인자로 봅니다. 해외 진출이나 해외 관련 일의 인자로도 보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오화운에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연과 불규칙함에 대한 대비입니다. 예를 들면 들어올 돈이 지연될 경우에 대한 대비, 일이나 수입이 없을 때에 대한 대비처럼 현금 유동성이 불안정해질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보다는 사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값도 조심해야겠죠. 오대운 전에 적금이나 저축을 들어두는 것도 방법이고요. 오화를 부도, 신용저하의 인자로 보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부족이나 관리 소홀, 대행이나 대리로 인한 문제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꼼꼼하게 확인하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시절에 전자제품을 산다면 보증기간이랑 AS 여부 등도 꼭 살펴보시고요. 정리하면 오대운은 불규칙한 상황에 대비하면서 변화를 많이 주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오대운 개운법으로는 여행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오대운은 어떠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미토대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토하면 목화와 금수가 바뀌는 구간, 늦여름, 늦더위를 꼭 기억해 주세요. 미토는 성장이 마무리되면서 결실을 준비하는 시절입니다. 목화 기운에 펼치는 운동에서 금수 기운에 걷어들이는 운동으로 전환되는 시기인데요. 음양 큰 틀이 바뀌는 구간으로 가장 토기가 강한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본다면 부업, 투잡, 쓰리잡의 인자로도 보는데요. 제가 월일치 미토 2개예요.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한 가지 직업, 한 가지 일만 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사주 상담, 명리학 강의, 청소년 강사, 배우 활동 4개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까지 하면 5개네요. 제가 좋아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먹고 살기 위해 이렇게 하는 부분도 큽니다. 예전 당사주에서는 미토를 천역성이라고 해서 역마의 기운으로 봤는데요. 이 점도 현재에도 되게 잘 적용되는 부분 같아요. 사오미대운 모두 역마성으로 인해 활발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미토대운은 정체 지연의 인자도 있는데요. 미토가 원국에 있을 때는 인내의 아이콘으로 보기도 하지만 운에서 왔을 때는 인내해야 하는 시절, 버텨야 하는 시절로 보기도 합니다. 미토운도 오화운처럼 역마적인 모습도 나오면서 지연지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쁘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거나 기다려야 하는 상황, 애매한 상황, 깔끔하게 확정이 안 되는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미토 가진 분들 상담할 때 반가운 마음에 선생님 저는 미토가 2개인데 살면서 이런 일이 많았는데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하고 물으면 대체로 놀라면서 저도 그래요.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될똥 말똥 염소똥 같은 상황이요.
미토 가진 분들이 처음부터 인내심이 좋았다기보다는 그런 환경을 살아오면서 인내심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미토 대운에 계신 분들 상담하다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우하나 미토 운에는 교제도 지연될 수 있지만 결별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자거나 헤어졌다가 재결합하는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림이, 내가 잘할게. 연결이건 단절이건 지연 정체가 된다거나 한 번에 결론이 안 난다는 게 미토운의 특징입니다. 이번에 제 강의도 처음 예정했던 시기에서 한 달 지연돼서 시작하게 됐는데 이런 경우를 살면서 저는 많이 겪었어요. 물론 많이 겪었다고 그 부분에서 자유로워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멘탈이 무너진다거나 조급해서 어떡하지 막 하진 않게 되더라고요. 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미토운은 뭐든지 좀 여유롭게 만약을 대비해서 계획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미토운에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볼게요. 미토의 인자 중 미결, 미정, 애매함 등의 인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를 많이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적게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보다는 직장 생활이 유리하며 특히 부업을 하더라도 본업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으로 본다면 미신은 점심 먹고 졸음이 살살 오는 시간이죠. 그래서 미토운에는 처진다거나 늘어진다거나 대충 하려는 마음이 들 수 있는데 하고 싶은 일에 빠져서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는 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에 빠져서 저축을 소홀히 하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일할 때 확실하고 꼼꼼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할 점은 맺고 끊음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라던가 대인관계 등에서 미토운에는 주변에서 나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미토 물상 중에 꿀단지가 있는데 내가 남들 눈에 꿀단지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속된 말로 흑우나 호객님이 되는 걸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토 자체가 연결 중재 성향이 강해서 과하면 오지랖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오는 부작용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대운은 지연되는 것에 대비하면서 내 할 일에 충실하자로 정리할게요. 선생님들의 미대운은 어떠셨나요? 오늘은 신금대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금하면 양기운이 약해지고 음운동이 탄력을 받는 시절, 가을의 시작, 결실의 시작을 꼭 기억해 주세요. 미토에서 마무리된 성장은 신금부터 본격적으로 거두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목화기운에 펼치는 운동에서 금수기운에 거둬들이는 운동 쪽으로 더욱 속도가 붙는 시절인데요. 반대로 음기운을 펼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수렴하고 정리하는 가을의 기운을 숙살지기라고도 부릅니다. 음운동이 시작된다는 건 거두어들이려는 기운이 펼치려는 기운보다 강해질 수 있고 이런 기운은 우리 마음속에서 남을 향한 마음보다 나를 향한 마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적당하면 합리적이고 실속 있고 강단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하면 이기심, 계산적인 성향이 될 수 있고 부족하면 실속과 자기결실이 약할 수 있겠죠. 신대운의 긍정작용은 결실이 생긴다거나 실속이 좋아진다거나 재산이 늘어난다거나 자기 것에 대한 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현실적인 경제 상황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맺고 끊음, 주변 상황 정리 등으로 불편하시던 분들은 맺고 끊고 정리되는 작용으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작용은 이해타산적 성향이 강해진다거나 이득을 위해 무리수를 둔다거나 요행이나 과시 성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신금의 인자 중 냉정하다도 있는데요. 신대운은 냉정, 과하면 냉혹해지는 걸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금을 스크루지 영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신대운이나 신금일지분들 상담 중 돈과 인간관계에서 불편함으로 인한 상담 비중이 다른 지지 분들에 비해 많이 높았는데요. 이 점은 분명 신금의 인자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 사주 8글자 전부를 봐야겠지만요. 저도 시지가 신금이고 태어나서 첫 대운이 신대운이었는데요. 환경적으로 운의 혜택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성격적으로 부작용도 많이 겪었습니다. 가끔 선생님 왜 그렇게 말을 조심스럽게 하세요? 너무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금기운을 식상으로 쓰는 제 말과 행동이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되게 날카롭게 전해질 수 있다는 걸 여러 번 경험하고 부작용을 겪으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조심하고 자제하려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국에 신금이 있어도 이 인자들은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잊지 않고 금기운 잘 쓸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신금은 날카롭고 예민한 현침의 기운이기도 한데요. 신대운이 되면 예민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예쁜 말, 고운 말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거칠게 욕하고 그래서 상대에게 상처 준다기보다는 차갑게, 싸늘하게 마음에 비수를 꽂는 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금이 있거나 신대운이면 항상 내가 칼 같은 기운을 다루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금 인자 중에 분리와 감소의 의미도 있는데요.
이운을 사업 확장보다는 구조조정의 시기로 사용하는 게 유리하겠죠. 또한 신대운에는 자녀들이 결혼한다거나 유학을 간다거나 식구들이 독립분가 등 인원 감소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사람을 적게 만난다거나 수입이나 지출이 줄어든다거나 많은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요. 이런 현상 또한 음운동 숙살지기의 작용으로 보입니다. 인묘대운을 인생의 창업기로 본다면 신유대운은 인생의 구조조정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금을 다재다능, 유능함, 멀티플레이의 인자로도 보는데요. 비유할 때 재주 많은 원숭이, 손오공 등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 향상은 신대운에 긍정적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이런 점을 요행수로 사용하는 걸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이번엔 신대운에 추천드릴 만한 개운법인데요. 바로 봉사와 기부입니다. 주변의 마음과 물질을 베푸는 행위가 신대운의 날카로운 기운을 순화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활동이나 마음수련도 좋고요. 신대운을 정리하면 결실을 추구하되 과한 욕심을 부리지 말자, 주변에 감사함을 잊지 말자로 정리할게요. 선생님들의 신대운은 어떠셨나요? 오늘은 유금대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금하면 완연한 가을, 결실의 완성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신금부터 본격화된 수렴운동은 양기운을 포장하는 선별과 분리작용을 거쳐 유금에 이르러 뚜렷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금은 신금보다 더 뚜렷한 결실, 결과물, 완성품, 실속, 고부가 가치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고정지출이 크거나 목돈이 나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많이 번다고 꼭 많이 모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상담에서 뵌 유금분들은 교사, IT 직종, 치과, 금융, 배우, 법무, 음악, 기획, 외국어 등 다양했고요. 대체로 전문 직종이었습니다. 아마 유금의 고부가 가치성이 직업에서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부정작용으로 예민하다거나 과도한 확인 성향, 스트레스에 취약한 점, 불평불만이 과해지는 걸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구설수나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이나 행동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금대운의 또 다른 특징은 활동 범위가 늘어난다는 점인데요. 집을 늘려서 이사 간다거나 집을 더 산다거나 생활 반경이 넓어지거나 근무지 이동 등으로 집을 따로 구하는 등 멀티적인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자취나 기숙사 생활 등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유금대운의 집을 세 채로 늘리신 분도 본 적 있습니다. 집 이야기에 연결해서 유금대운의 또 다른 특징은 부동산과 관련한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이 다른 대운에 비해 높다는 점입니다. 집을 산다거나 상가, 땅 등 부동산을 사거나 파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금대운에 있거나 유금대운을 앞두고 있다면 부동산 쪽이나 경매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일종의 활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 때도 유금이 있거나 유대운에 계시면 권유를 드리곤 하는데요. 물론 무조건은 아니고 사주 원국하고 다 살펴봐야겠죠. 또한 유금은 사화, 유금, 축토, 사유축, 삼합운동의 중심 글자로 유금대운엔 사화축토대운의 특징 중 하나였던 단체성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와 연결이 된다거나 단체에 가입한다거나 내가 단체나 모임의 중심이 되는 형태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싸가 될 수도 있겠네요. 나도 인싸가 되고 싶어. 유금대운에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건강, 특히 스트레스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 오랜만에 배우하는 동생들을 만났는데요. 그중에 월지 유금인 동생이 형 우리 코인 노래방 갈래요? 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코인 노래방을 가봤는데 코인, 유금, 노래방, 유금, 그 동생, 유금!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노래를 통해 스트레스가 풀렸다는 건데 꼭 노래가 아니더라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만한 취미나 마음 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활동들을 추천합니다. 아니면 꼭 뭘 하지 않아도 쉰다거나 잠자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유금대운은 스트레스 관리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자로 정리할게요. 선생님들의 유대운은 어떠셨나요? 이게 우리의 인싸가 되고 싶어. 오늘은 술토대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술토하면 가을의 마무리, 활동이 정리되는 시절, 정신세계의 문이 열리는 시절을 기억해 주세요. 술토는 인목 5화 술토의 인호술 화 삼합운동이 마무리되는 구간입니다. 화운동이 마무리된다는 건 확산과 발산을 하기엔 불리한 시절로 보는데요. 따라서 술대운은 뭔가를 새로 펼치기보다는 그간 해왔던 일들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형태, 나아가기보다는 물러서서 지키는 형태가 유리합니다. 술토와 반대가 되는 진토와의 공통점은 복잡다단하다는 점이고 진토대운이 활동성을 펼치는 과정 속의 복잡함이라면 술토대운은 활동성을 정리하는 과정 속의 복잡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운에서 이런 기운이 오더라도 자율성을 쓰며 살아가는 우리는 운과 반대되는 움직임을 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리하면 안 되는 시절에 무리하게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술토대운은 남자건 여자건 활동성 위축이 발생할 수 있기에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할 시기로도 봅니다. 저도 술대운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았는데요. 건강 외에도 술대운의 사업이나 자영업 등으로 불편함을 겪은 분들을 많이 봐서 상담할 때도 술대운의 신규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 중 만류했던 적이 더 많았습니다. 업종과 형태를 반드시 살펴야 할 대운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중개나 임대업, 숙박이나 주차장처럼 공간적 편의를 제공하는 일, 비생산적이면서 움직임이 적은 업종, 폐업, 수거, 창고처럼 걷어들이고 보관하는 일, 교육, 종교, 심리, 역학처럼 정신적인 일 등 술토의 운동성이나 물상 등과 연관이 있는 업종이면 유리하게 봅니다. 술대운의 또 다른 특징은 투잡이나 부업, 아르바이트, 재테크 등과 관련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개띠인 저도 여러 일을 하고 있지만 술토가 있거나 술대운에 계신 분들 중 온라인 쇼핑몰이나 시설 임대업을 부업으로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특히 제 주변에는 술토를 문화 예술 쪽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배우와 강사 활동을 병행한다거나 배우 활동하면서 연습실 대관으로 부수입을 내는 것처럼요. 술대운이 공격적으로 확장해서 경제 활동을 하기엔 불편할 수 있지만 기존의 것과 연결하거나 임대로 사용하기엔 꽤 괜찮은 시절이라고 생각해요. 술토의 인자 중 부업, 부수입이 있다는 점, 하지만 결코 무리해선 안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두둥탁! 술의 천문.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요. 술대운의 또 하나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종교를 갖거나 종교활동을 열심히 한다거나 심리, 철학, 인문학 등에 대한 관심, 사주나 타로, 무속 등 운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저도 개띠면서 해수대운의 역학을 직업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가끔 나도 명리를 업으로 하고 싶은데 사주적으로 살펴달라는 상담에서 술토가 있는데 해수대운이거나 해수가 있는데 술토대운인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이 외에도 대체로 교육 쪽 분들이 많았습니다. 두둥탁! 술토대운에 유의해야 할 점은 가족이나 친척들 간의 관계입니다. 술토 특징 중 이중성의 인자가 부정적으로 발현되면 밖에서는 좋은 사람, 멋진 사람이지만 가족들에게 무례하게 군다거나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줄 수 있는데요. 제 술토대운이 떠오르네요. 자, 넘어가시고! 네, 모쪼록 선생님들은 현명한 술토대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자, 술토대운은 돈의 통로를 늘리면서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잘하자로 정리할게요. 두둥탁! 두둥탁! 오늘은 해수대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수하면 겨울의 시작, 12단계 음양운동이 정리되는 시절, 음기가 가장 강한 시절을 기억해 주세요. 해수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지지 12단계의 음양운동이 마무리되는 구간입니다. 지난 12년간의 활동이 정리되면서 더불어 다가올 12년의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시절인데요. 또한 해자축 겨울이 열리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지난 한 사이클의 음양운동을 정리하는 작용과 다가올 새로운 목운동의 준비작용이 겨울에 위축된 환경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년으로 예를 들면 연말 분위기와 비슷한데요. 우리 연말에 어떤가요?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년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마음을 새롭게 하죠. 이와 같이 올해 기해년은 12년의 마무리였고 해수대운은 넓게는 120년의 마무리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수명이 120년이 되긴 어렵겠지만요. 두둥탁! 해수대운의 특징은 저장성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다만 해수의 강한 음기가 활동성을 위축시켜서 게을러지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해대운인데요. 이전 대운에 비해 몸이 10kg 이상 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몸무게 증가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요. 네, 운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경자년도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도 신경 쓰고 먹는 것도 좀 줄여야겠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죠? 뚱뚱탁! 해수대운의 또 다른 특징은 모여드는 운동성입니다. 모임이 많아진다거나 소원했던 사람들이나 지난 인연을 다시 만날 수도 있는데요. 모여드는 운동성은 반대로 보면 정리가 잘 안 된다거나 정리할 상황이 많아진다로도 볼 수 있습니다. 상반기가 주로 이동에 관한 상담이었다면 7월, 해월, 자월로 오면서는 인연 정리, 부동산 정리, 직장 정리, 이게 언제 정리되고 저걸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지 정리와 관계된 상담이 많았습니다. 상담하면서 계절과 운의 신비함을 많이 느낍니다. 두둥탁! 해수대운의 또 다른 특징은 강한 음기로 인해 모여드는 운동성이 나타나고 정리가 잘 안 돼서 사람이건 환경이건 주변이 어수선해질 수 있는데요. 채움이 있으면 비움이 필요하겠죠. 다가올 경자년은 기해년에 채운 것들 중 비울 건 비우고 고칠 건 고치는 시절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집안 대청소를 한다거나 안 쓰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거나 주변과 나누고 중고거래 등으로 정리하는 것도 일종의 개운법이라고 봅니다. 투두두두둥탁! 술의 천문.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요.
해수대운 역시 술토대운처럼 종교, 철학, 역학, 심리학 등 정신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꼭 위의 분야가 아니더라도 뭔가를 배우고 공부하는 시절로 사용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해수대운에 유의해야 할 점은 꼼꼼함입니다. 강한 음기로 인해 나태해진다거나 대충대충 좋게 성향이 강해질 수 있는데 일의 효율과 완성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실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욕심이 과해서 오는 갈등과 문제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기가 강한 시절은 입력의 운동성, 쥐는 운동성이 강하고 긍정적일 경우엔 실속이 늘어나지만 부정적인 경우엔 이기심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이 심한 업종에서는 적을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겸손함과 베푸는 마음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저도 늘 명심하고 정진하겠습니다. 꾸벅. 이렇게 자수부터 해수까지 12지지 모든 대운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어떤 시절이건 운의 특징을 이해하고 잘 맞춰 살면 긍정 효과는 더해지고 부정 효과는 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인자론 시리즈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이어질 경자년 운세 시리즈까지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명리를 사랑하는 김명리였고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